지구를 사랑합시다. 그날 당일도 낮에 누가 와서 신입생이 입학 원서를 적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갑자기 다 입학 취소시키시고. 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현호 씨, 네. 물, 아이스, 작대기 이게 뭘 가리키는 용어 같으세요? 글쎄요. 흔히 저희가 쓰는 말 아닌가요? 뭐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지요? 네, 바로 마약을 가리키는 마약 사범들의 은어라고 합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이런 은어들을 사용하면서 마약이 밀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지에서 아주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마약 사범들을 검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난주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돼 화제였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마약 사범과 경찰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을 제압하려는 순간 공범이 나타나 야구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잡은 범인을 끝까지 놓지 않은 채 두 발로 방망이를 막아낸 주인공은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 권성구 경사. 화면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사상의 한 모텔 주차장. 그날의 맨몸 격투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권 경사는 범인의 차량 소재를 파악하러 나왔다가 범인과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제가 저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차에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왔는데 바로 운전석에 타고 있길래 그때부터 심했죠. 마약 수사대 권영사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차 시동 끌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하면서 시동 끌고 도망가려고 하길래 그래가 제가 차 키 잡고 빼고 그런 과정에서 차 안에서 뭐 팔도 물리고.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마약 전과 시비범의 공모 씨. 필로폰 5g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하려는 순간 공범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몸싸움하고 있는데 공범이 저쪽에서 차를 몰고 들어와가지고 예, 여기 있던 공범이 저리 나가가지고 돌아가지고 저쪽에서 한참 서 있다가 이제 야구방망이 트렁크에서 꺼내가 다시 타고 이리 들어와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달렸더니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온 공범. 막무가내 공격을 권 경사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잡은 범인을 끝까지 놓지 않았는데요. 와, 멋지네요. 네, 그렇죠. 함께 수사에 나섰던 황원기 경사가 등장하자 공범은 차에 올라타 도주했는데요. 결국 이 공범은 올 1월 체포됐습니다. 권 경사는 이날 야구방망이를 막아내다 오른손 약지를 크게 다쳤습니다. 복합골절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난데도 아직 완치는 안 되신 거네요. 예, 이게 뭐 병원 의사 말로는 영부장애가 있을 거라고. 아, 그래요? 안 펴지고 안 굽어지고 그렇대요. 부산의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숫자는 18.3명. 항구와 공항을 끼고 있는 부산은 마약 밀반입과 유통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어 마약 도시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80%가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라고 하는데요. 필로폰은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중독성이 강하니까 재범률도 그만큼 높겠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의 마약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경찰청 내 마약 수사대를 찾았습니다. 총 13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마약 수사대. 이날도 투약 혐의가 있는 마약 사범을 체포해 조사하느라 바빴는데요. 근래엔 마약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 마약 사범 검거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1팀 이상한 팀장에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오늘 마약 수사대 처음 와봤는데요.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사건도 많아 보이고. 요즘 어떠세요? 예, 진짜 바쁩니다. 그마다는 형사 업무 중에서도 제일 기피하는 게 3D 업종이거든요. 예.
원래 이제 그런데 이제 꽂힌다는 표현을 쓰는 우리끼리 이야기로 꽂혀 있어요. 꽂혀 있고 상태가 와 있다 이런 말 쓰거든요. 상태가 와 있으면은 그런 강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뛰내리고 목매달고 죽고 하는데 늘 가면 형사가 온다 쫓긴다 이런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우리가 잡으러 가면은 그러니까 막 10층에서 뛰내린다든지 달리는 차에서 뛰다닌다든지 아니면 그냥 칼 꺼내가 우리한테 달라든다든지 그러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지. 실제로 마약 사범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좀 일반과 다른 모습 같은 걸 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특징 같은 거? 막 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필로폰 투약하거나 입이 마르거든요. 매일 뭐 이야기하면서도 한다든지 이렇게 저도 자꾸 생활하다 보면 이게 자꾸 손짓이 생기는데 가도 뭐 한다든지 불안해하고. 마약사범 검거는 늘 위험이 뒤따릅니다. 환각 상태의 범인이 어떤 공격을 가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회칼로 경찰을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와, 이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네, 정말 위험해 보이죠? 마약사범 검거부터 증거품 압수까지 모두 마약 수사대의 일입니다. 와, 눈물 많네. 아 궁금한 게 그 현장에서 증거 적발하실 때 직접 이렇게 맛을 보시나요? 옛날 영화에는 진짜 맛 보고 하시던데. 못 보면 맞아 이거 맞으면 우리도 투약인데. 예. 근데 보면 압니다. 그 결정 모양이라든지 예. 소금하고 그거는 구별하고 예. 또 이렇게 투약했던 썼던 주사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알고 감정도 보내고 즉시 예. 마약 수사대는 마약 특별 단속을 전개하는 등 마약 사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총 644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는 마약 사범 검거. 늘 위험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체력 단련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한테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멋있죠? 이제 앞으로 마약 수사대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마약 사범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국가거든요. 국가가 이렇게 어떤 뭐 마약 사범 중에서는 내 돈 주고 내가 하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데 왜 이러십니까지만은 이게 이 국민 정신 건강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못하게 제재를 하는 거고 어쨌든 어린 학생들한테 던진다든지 일반인한테 던지는 거는 국민들도 좀 경각심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고. 화면을 보니까 정말 멋진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각 상태의 피의자에게 위협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된 CCTV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상황도 많다고 하는데요. 마약 범죄는 단지 마약 사범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환각 상태여서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검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마약 문제에 뿌리를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마약 수사대원들에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산 나오는 셀카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어싸워를 아시나요? 저희는 2015 부산 어싸워 대학생 기획단입니다. 저희 2015 부산 어싸워 대학생 기획단은 평소에 다른 친구들보다 지구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고 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안타까운 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싸워에 대한 행사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참으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3월 28일 어싸워 행사에 최연호 아나운서를 초대하여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함께 해주시겠어요? 네, 부산을 대표해서 어싸워를 기획한 대학생들인데요. 강 PD는 혹시 이 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 지구를 지키자는 의미의 전등끄기 행사 아닌가요? 네, 아직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싸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07년 호주에서 처음 시작한 행사입니다.
하루 1시간 전기불을 꺼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7천여 개의 도시가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8일 부산에서도 어싸워 행사가 열렸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셀카 다이어리. 오늘은요, 전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축제에 제가 왔습니다. 바로 지구를 위한 1시간 어싸워 행사 현장에 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4시 조금 넘었습니다. 행사 시간까지 4시간 반이 남았는데 오늘 제가 이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를 도와주실 기획단의 유지원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여기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 부산 어싸워 대학생 기획단 유지원입니다. 어싸워 행사 어떤 행사입니까?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네. 여기 앞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하고 있는데 제 첫 번째 임무는 뭡니까? 뭐부터 하면 될까요? 오늘 최현우 아나운서께서 하실 첫 번째 임무는 네. 바로 거리 홍보입니다. 지원 씨. 네, 지원 씨는 이거 들었는데 저는 빈손이에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요? 텀블러 만들기 하러 갈까요? 텀블러요? 네. 여기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바로 있네요. 텀블러 여기 만들기. 있다. 네, 텀블러 여기 만들기. 있다. 저희가 지금 텀블러를 만들러 왔거든요. 보니까 이게 에코 텀블러라고 써 있네요. 서로 여기 그림의 무집을 통해 하고 싶은 뭐 말이나 그림 같은 거 네. 그걸 그리면 되는 건가요? 네. 지구를 보호하는 데는 전기불을 꺼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또 가죽 가방 대신에 에코백을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맞습니다. 환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네요. 와. 그러면 이걸 홍보하면서 네.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이죠. 그죠?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네. 사용하자를 전달하면서 오케이, 나눠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저희 피켓하고 네. 이거 들고 갑시다. 네, 갑시다. 어싸워. 자, 지원군까지 생겼습니다. 홍보를 어디로 하면 됩니까? 시장 미로시장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거리 안녕하세요. 홍보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어싸워 행사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네네네 맞아요. 저희 환경을 생각하는 일이니까 해야지. 야 약속하셨습니다 사장님. 바쁘신 네, 꼭 참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저녁에 무슨 행사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어떤 행사로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지구를 위해 전등을 끄자. 꼭 참여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상인분들이 되게 네,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왜냐면 이제 서동에서 2013년, 14년에 이어서 올해가 세 번째로 서동에서 이곳에서 세 번째로 행사를 하는 건가요? 어싸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인분들은 거의 다 이제 어싸워가 뭔지 많이 아시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어싸워 행사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와! 어떻게 아세요? 아니 평소에 그 전기를 아끼거나 또는 우리 자연을 생각하는 어떤 실천하는 그런 거 있으십니까? 스위치를 뺀다든가 안 쓰는 거. 예. 전등 하나 줄인다든가. 표정도 좋으신 만큼 마음 씀씀이도 그러시네요. 가족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지구를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어싸워 행사 때 절약한 전기료만 해도 약 8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어느덧 대단하네요. 이렇게 밤이 돼서 소동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몇 개월을 지금 달려온 거 아닙니까? 4개월을 달려왔죠. 무려 4개월을. 네, 4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손에 뭐 하나씩 들고 있어요. 저만 없고. 뭔가요? 이건 이게? 바로 촛불인데요. 촛불이요? 이제 10분 후면 네. 소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소등을 대비하기 위한 촛불입니다. 촛불로 이제 저희는 어둠을 밝히는 거죠. 아하. 그걸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이 촛불에 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싸워에 동참하시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본행사를 바쁘신가요? 준비하러 바빠서 아하. 뛰어가 봐야 해요. 예, 그러면 또 이따 뵙기로 하고. 네, 달려가 일단 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가십시오, 이제. 뛰어가겠습니다. 촛불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뭔가 임박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쪽으로 한번 시시 가볼까요?
오, 지금 진 씨 이쪽에 지금 촛불 켠 사람들이 와. 네, 가족, 연인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는데요. 저도 사람들과 함께 촛불을 하나둘 옮겨 붙이니까 정말 뜻깊었습니다. 아, 촛불 나누는 모습이 하나 돼서 정말 예쁘네요. 그렇죠? 어싸워 어떤 건지 알고 왔어요? 어떤 거예요? 60분 네. 동안 지구촌의 전쟁을 끄는 네. 행사입니다. 불 꺼서 2007년 세계자연기구 네. 수동을 위해서 시작한 어싸워는 정확히 알고 있네요. 카운트다운 후에 지구야 오. 사랑해를 자, 이제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합니다. 외쳐봅시다. 5, 4, 3, 2, 1. 지구야 사랑해. 지구야 사랑해. 지구를 사랑하는 서동의 많은 분들이 한마음이 되어 전등을 꺼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욕심으로 힘들었던 지구를 잠시라도 쉬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60 플러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아, 60 플러스는 예. 60이 네. 우리 1시간에 60분이잖아요. 그렇죠. 1시간 동안 지구를 쉬게 해주자. 그리고 네. 플러스는 그 1시간을 넘어서 네. 지구를 생각해 나가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 그래서 60 플러스군요.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보이는 이곳은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입니다. 아, 아름답네요. 네, 다음은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에펠탑의 모습이고요. 밤이 되면 더욱 멋지다고 하는데 불 꺼진 모습도 색다른데요. 그렇죠. 이곳은 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모습이고요. 전 세계 도시들이 같은 시간에 한마음 된 모습 뭉클하네요. 저는 오늘 이 행사하면서 느낀 게 참 네. 많습니다. 아, 어떤 걸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축제 같아서 그냥 마냥 좋았는데 지금 행사를 딱 하고 나니까 그동안의 제 생활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반성하셨어요? 전기 함부로 쓰고 물도 막 틀고 이랬었는데 그런 작은 것부터 줄여나가는 게 우리 지구를 사랑하는 맞습니다. 어싸워를 실천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변화해 나가겠어요. 네, 약속 한번 하죠. 앞으로 잘 하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멋지게 지구를 사랑합시다 구하면서 네. 끝낼까요? 지구를 위한 1시간 어싸워. 지구를 사랑합시다. 네, 막연히 불을 끄는 행사인 줄 알았는데 환경을 생각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체험을 즐기다 보니까 금세 시간이 가더라고요. 무엇보다 온 시민이 한마음으로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다짐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어싸워 행사 때는 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지구 환경 보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부산나우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최근 어린이집 관련 보도가 연일 끊이지 않습니다. 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부터 정부의 보육 예산 부족 문제까지 아이들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씁쓸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에서는 한 대형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그곳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산나우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 쌀쌀함이 남아있는 3월 초. 3명의 아이와 보육교사가 함께 공원을 찾았는데요. 이 아이들과 교사는 얼마 전까지 한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어린이집 있어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선생님이 문 잠가서 선생님이 문 닫아가지고 유치원에서 밥 먹고 문 열어달라 했는데 안 열어줬어요. 매일 가던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아이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3월 20일. 제작진은 첫째와 둘째 아이가 문제 어린이집에 다녔다는 한 엄마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문제 왔거든요. 그녀가 보여준 한 통의 문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나 입학이 취소됐다는데?
그 전까지 폐원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전혀 없었어요. 그날 당일도 낮에 누가 와서 신입생이 입학 원서를 적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갑자기 다 입학 취소시키시고 폐원 문자 보내신 거예요. 셋째 아이의 수술로 병원에 다니면서 아직 둘째 어린이집을 찾지 못했다는 그녀. 처음엔 폐원 처리까지 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는 말에 안심했지만 이젠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원장님 너무하신다. 3월 말까지는 우리 아이 지켜주기로 하지 않으셨냐. 어린이집 문을 열어두어야 아이들이 생활할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장님은 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병원으로 애들을 데리고 오면 자기가 병원에서 애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문은 굳게 잠겨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남아있다면 4월 1일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지만 원장이 일방적으로 문을 잠가버린 것입니다. 경찰이라든지 시군 담당자가 오셨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민간 사유니까 이제 뭐 경찰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걸 여세요, 원장님한테 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민간 사유니까.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장의 동의 없인 누구도 문을 열 수 없다는 것.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아이들을 돌봐준 이들은 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습니다. 우리 교실 보여? 네. 진짜? 네. 선생님 안 보이는데? 보여요.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네, 어린이집에서 마음껏 친구들이랑 정상적인 활동도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아이들이 못 누리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보면 제 가슴이 아프죠. 이런 일방적인 폐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군청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그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들은 다 비공개예요. 법상은요, 이제 전원 조치만 이루어지면 돼요. 아이들 모두 다른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만 되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 2개월 내에 이제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면 폐원을 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2개월 내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갑작스런 폐원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인데요. 원장은 종이 한 장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공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보육하고 있었고 수업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실 문 열더니 책상에 이거 그냥 던져주고 보라고 하면서 가셨어요. 네, 그게 다였었어요. 원장이 건넸다는 해고 예고 통보서. 여기서 제작진은 폐원의 주된 원인이 경영 적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폐원 직전까지 98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다는 어린이집의 경영이 왜 어려웠을까?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옆에 들어선 유치원이 원인이라는 것. 이 유치원의 설립자가 다름 아닌 원장이라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KBS인데요. 여기 그 어린이집 지자니까 여기 원장 선생님 뵈려고 그러면 여기 한번 여쭤보라고 하셨어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정치가 저쪽이니까 가야겠습니다. 여기 대표자? 네, 대표자이신데 지금 안 계신. 경영 악화라고 얘기하면 그에 맞는 정말 그 살림이 어린이집 살림이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문제를 통해서 민간 어린이집의 폐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한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어린이집은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폐원 결정과 유치원 신축. 교사들은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있었을 거란 의혹을 제기했고 기장군청은 지도점검 차원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그때 당시에 그 구비 서류가 제대로 좀 이게 딱딱 첨부가 안 돼 있었어요.
그 원장님이 뭐 정신도 약간 불안정한 상태고 서류를 하나 찾아달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3차 지도 점검을 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공문을 보냈지만 뭐 원장이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에서도 원장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담당자의 말을 통해 정리해보면 1, 2차 점검 모두 원장이 협조하지 않아 실시되지 못했고 2차 점검 이후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 문제는 원장의 협조 없인 점검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아니요, 역조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그거는 조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지도 점검이거든요. 지도 점검. 원장이 만약에 강제 폐원을 해서 회계 서류를 끝까지 안 내놓는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폐원 수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2012년 대법원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정부 지원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무기로 해서 어린이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수단이 이제 자꾸 이제 없어져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더더욱이나 이제 어떤 민간 어린이집들의 자율적인 그런 운영 그런 거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3차 점검이 예정된 3월 24일 원장이 어린이집에 나타났습니다. 두 분 원장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서비스실에 왔는데 혹시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원장은 제작진의 인터뷰를 거부한 상황. 이날 참석한 점검 담당자의 말을 통해 원장이 운영비 지출 규정을 일부 위반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그 대출에 대해서는 그 이자는 자기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 돈으로 납부를 안 하고 어린이 운영비에서 이제 지급이 됐으니까 그 이자 지급된 거 하고 또 그 대출 원금에서 일부가 이제 상환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환분하고 영수증 붙이라고 이제 해서 시정명령 내리고 향후에도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1차 시정명령, 2차 이제 운영정지가 내려지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폐원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실효가 크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보육료가 원장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부당하게 운영비를 쓴 사실이 적발돼도 그 금액을 다시 원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처벌의 전부. 폐원을 하면 모두 원장 소유가 되기 때문에 처벌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곳. 이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아이들의 급식이었습니다. 이게 시래기 삶아서 왜 얼려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파 사이에 곰팡이가 다 펴져 있고 냄새가 왜 우리 음식물 재활용하는 쓰레기 왜 버리고 나면 나는 냄새 그 정도 옆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났었어요. 왔을 때 거기서 주방에서 저희가 엄마들은 항의 방문 때 직접 찍었다는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썩거나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식자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원 다니고 나서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두드러기 올라갔다 아침에는 두드러기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항상 심했는데 진짜 절정에 다다른 게 딱 설 직전에 정말 온몸이 정말 얼굴까지 다 두드러기로 이거에 대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유치원을 가는데도 하는 말이 엄마 유치원 가면 쓰레기 밥 줘? 또 쓰레기 밥 주는 거 아니야? 정말 애한테 정말 못 쓸 짓을 했구나 이런 죄책감밖에 안 들고 진짜 제가 지금 애 놓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정말 이
이 일이 있으면서 아기도 낳아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애를 보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미안하고 내가 진짜 아기 구렁텅이에 애를 보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현재 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청에서는 이제 자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시고 영업정지 3개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최대. 정말 그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저희 엄마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운전면허도 또 막 하면 취소가 되잖아요. 하물며 아이들을 돌보는 업인데 그 원장 자격이라는 거를 이 정도까지 됐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취소를 시키는 게 맞는데 저희 법은 아닌가 봐요. 실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회계 부정 관련 항목은 짧게는 1개월에서 6개월의 자격정지를, 이번 같은 저질급식의 경우도 자격정지 처분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관할 구청인 울산 동구청.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자식집은 4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157개, 8개인데 전수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특성상 운영자의 이윤 추구를 제재할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자기 돈으로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럼 투자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윤을 자기가 조금 봐야 저기 집을 뺄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거라 지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개인 사업자를 안 봐주면은 어느 누가 민간 어린이집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할 어린이집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어린이집 지출 항목 어디에서도 운영자의 수익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원장의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인건비나 급간식비를 줄여 운영자가 수익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민간한테 80%를 의존한 상태에서 공보육을 천명한다라는 것이 참 힘든 구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간 어린이집들이 이제 자신들의 위치를 점점 더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국가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이 전체를 공공성이 높은 기관으로 끌고 갈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방송을 나흘 앞두고 다시 기장군의 어린이집을 찾은 제작진. 원장이 인터뷰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분노라기보다는 이게 감정 조절이 좀 안 되더라고요. 원래 자꾸 막 너무 우울감에 자꾸 빠져 있으니까 이러다가 조금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나 또 안 좋은 생각을 가질까 봐. 그래서 이제 약을 조금. 공공성이냐 개인의 이익이냐의 기로에 선 민간 어린이집. 하지만 어디까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작년에도 고엽 때문에 전교사가 다 노조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뭐 상하를 떠나서 그래도 나이가 내가 제일 많은데 온다고 인사를 하나 가면 간다고 인사 하나 뭐 조그만 거 잘못한 거 있으면 사진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리지. 사람이 아프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업이 이것도 봉사 나름입니다. 내가 즐겁게 하는 봉사가 봉사는 거지. 이거는 목숨 걸고 좀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기 싫은데 저런 대접 받으면서 제가 왜 봉사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 공교롭게도 방송을 보고 계신 오늘 4월 1일은 이 화면에 나온 기장군 정관면 어린이집의 폐원이 확정되는 날인데요. 아직 어린이집을 옮기지 못한 아이 3명이 있어서 기장군청에서는 폐원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있는 만큼 이대로 폐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폐원되면 더 이상의 지도 점검을 할 수 없고 또 보육료 유용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도 의미가 없어져 버릴 텐데요. 이대로 폐원이 돼도 괜찮은 걸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어린이집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폐원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을 확실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식의 묻지마 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어린이집 수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 시설 확충보단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묘안을 정부 차원에서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들도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산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